해시태그 배신처럼 보이는 선택. 왕비의 처형은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온 왕국이 모였다. 귀족부터 평민까지 아이들까지도. 사람들은 단상주의를 빙 둘러쌌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냉담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나는 군중 속 뒤쪽에 서 있었다. 왕비는 단상 위로 끌려왔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베일은 벗겨져 있었다. 얼굴이 드러났다. 창백했지만 고요했다. 두려움이 없었다. 아니, 두려움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집행인이 옆에 서 있었다. 도끼를 들고. 왕이 단상 앞에서 선언했다. 왕비 이사벨라는 왕자를 살해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군중은 조용했다. 왕비는 무릎을 꿇었다. 목을 내밀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읽을 수 있었다. 나는 하지 않았다. 도끼가 내려왔다. 한 번에 머리가 떨어졌다. 피가 튀었다. 군중 중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어린아이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다. 떨어지는 소리, 구르는 소리, 그리고 침묵. 눈을 떴을 때 왕비의 몸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언니가 한 일이었다. 언니가 증거를 만들었고 왕을 설득했고 왕비를 죽였다. 살인. 아무리 이야기 속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짜 세계라고 해도 한 사람이 죽었다. 언니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 나는 광장을 빠져나왔다. 골목으로 들어갔다. 벽에 기대서 구역질을 참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언니를 원망해야 하나? 아니면 고마워해야 하나? 언니는 나를 구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끔찍했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남자였다. 처음 이 세계에서 봤던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당신. 오랜만이네요, 아리엘. 남자는 미소 지었다. 여전히 어색한 미소였다. 왕비가 무죄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막지 않았어요. 막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아니면 막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 언니가 한 일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그걸 막으면 당신이 다시 의심받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요? 그래서 당신도 공범이에요. 나는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침묵했어요. 그게 공범 아니에요. 남자는 고개를 기울였다. 이야기 속에서는 그래요. 침묵도 선택이에요. 방관도 행동이에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는 돌아섰다. 중요한 건 이제 당신 차례라는 거예요. 무슨 차례? 선택할 차례. 남자는 걸어가기 시작했다. 다니엘이 내일 처형돼요. 알고 있었죠? 나는 숨이 멎었다. 그리고 당신만이 그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당신이 알고 있는 비밀. 왕자의 진짜 죽음에 대한. 나는 몰라요. 알아요. 남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야기가 감추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럼 다니엘은 살 거예요. 남자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밀. 무슨 비밀? 나는 왕자의 죽음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연회에도 가지 않았고 범인도 보지 못했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방으로 올라가 그 책을 펼쳤다. 왕자의 죽음에 관한 장을 찾았다. 읽기 시작했다. 연회장에 비명이 울려 퍼졌다. 왕자가 쓰러져 있었다.
목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범인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모두가 보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범인은 문장이 거기서 흐려져 있었다. 지워진 것처럼.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다. 흐릿한 글자들을 읽으려 했다. 그 순간 머리가 아팠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관자놀이를 찔렀다. 나는 책을 떨어뜨렸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봤다. 기억이 아니라 환영처럼.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붉은 카펫, 춤추는 사람들. 그리고 왕자. 왕자는 웃고 있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 누군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흐릿했다. 왕자가 잔을 들어 올렸다. 마셨다.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목을 잡았다. 비틀거렸다. 쓰러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조용했다. 그 누군가. 왕자와 대화하던 사람. 그 사람은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그리고 알았다. 나는 눈을 떴다. 숨을 몰아쉬었다. 이건 내 기억이 아니었다. 나는 연회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봤다. 어떻게? 왜? 그때 깨달았다. 이건 아리엘의 기억이었다. 아니, 아리엘이 알고 있던 것이었다. 소설 속에서 아리엘은 알고 있었다. 누가 왕자를 죽였는지.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비밀을 알았으니까. 나는 책을 다시 집어들었다. 다른 장을 찾았다. 아리엘에 대한 장. 아리엘은 비밀을 알고 있었다. 우연히 들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대화를, 왕자를 죽이기로 한 계획을 그녀는 누군가에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망설였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문장이 또 흐려져 있었다. 나는 이마를 짚었다. 두통이 심해졌다. 이야기가 막고 있었다. 내가 알아내지 못하도록. 하지만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리엘은 들었다. 대화를. 왕자를 죽이기로 한. 그리고 그 사람들 중 하나는 언니. 아니, 엘리제. 나는 책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설마 언니가 왕자를 죽였다고? 아니, 그럴 리 없어. 언니는 왕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을 뿐이야. 진짜 범인을 찾지 못해서. 하지만 만약 언니 자신이 범인이었다면 왕비를 희생시킨 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였다면. 나는 일어났다. 언니를 찾아가야 했다. 직접 물어봐야 했다. 저택으로 향했다. 경비병은 나를 알아보고 들여보냈다. 복도를 지나 언니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언니의 목소리. 나는 문을 열었다. 언니는 창가에 서 있었다.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왕비 처형 봤어? 언니가 물었다. 응. 어땠어? 끔찍했어. 언니는 돌아봤다. 미안. 진심이야? 뭐? 미안하다는 게 진심이냐고. 언니는 나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야? 언니가 왕자를 죽였어? 침묵. 긴 침묵. 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아무도. 내가 알아냈어. 어떻게? 기억했어. 아리엘의 기억을. 그날 밤 대화를 들었다는 거.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언니와 다른 누군가. 왕자를 죽이기로 계획했다는 대화.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잘못됐어. 아니야. 그건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야. 진짜 기억이 아니야. 그럼 부인하는 거야?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물었다. 왜? 왜 왕자를 죽였어? 죽이지 않았어. 거짓말. 나는 소리쳤다. 모든 게 맞아떨어져. 언니가 연회에 있었고 왕자 가까이 있었고 범인을 봤다고 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 왜냐하면 범인이 언니였으니까. 언니는 창가로 돌아섰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왜 그랬어? 나는 언니에게 다가갔다. 이야기를 바꾸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언니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왕자는 죽어야 했어. 왜? 이야기 때문에. 언니는 나를 돌아봤다. 소설에서는 고문관이 죽잖아. 하지만 고문관이 죽으면 이야기가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방향으로. 그래서 왕자를 죽였어? 이야기를 바꾸려면 큰 사건을 바꿔야 해. 왕자의 죽음은 모든 걸 뒤흔들어. 권력 구도가 바뀌고 등장인물들의 동기가 바뀌고 결말로 향하는 경로가 달라져. 언니는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우리를 살리려고 했어.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그래. 언니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선택했어. 우리 둘 다 살 수 없다면 적어도 너라도 살리겠다고. 나는 원하지 않았어. 알아. 언니는 내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중요해. 나는 언니의 손을 뿌리쳤다. 넌 괴물이 됐어. 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이건 잘못됐어. 언니가 하는 모든 게 잘못됐어. 그럼 넌 뭘 할 건데? 언니가 물었다. 말할 거야? 내가 범인이라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나를 고발하면 너도 위험해지니까. 공범으로 몰릴 테니까. 나는 몰랐어. 증명할 수 있어? 우리는 자매야. 함께 행동했어. 누가 믿겠어? 언니는 문을 향해 걸었다. 다니엘은 내일 죽어. 왕비처럼. 그리고 이 사건은 끝나. 막을 수 있어. 나는 말했다. 비밀을 말하면 진짜 범인이 누군지. 언니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럼 우리 둘 다 죽어. 적어도 죄 없는 사람은 살아. 언니는 천천히 돌아섰다. 넌 정말 그럴 거야? 나를 고발할 거야? 나는 언니를 봤다. 언니도 나를 봤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살려야 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나는 방을 나갔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저택을 빠져나왔다. 거리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대서 숨을 고르려 했다. 언니가 살인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걸 알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말해야 하나? 아니면 침묵해야 하나? 다니엘을 살리려면 말해야 한다. 하지만 말하면 언니가 죽는다. 그리고 나도 위험해진다. 선택. 또 선택. 이야기는 계속 나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넌 이미 선택했어.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말하기로. 비밀을 아직 안 했어. 하지만 할 거야. 왜냐하면 그게 내 역할이니까. 역할 따위 상관없어. 상관 있어. 목소리는 단호했다. 넌 관찰자이자 증언자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그게 내가 이 이야기에 있는 이유야. 나는. 그리고 넌 알고 있어. 언니를 살리는 것과 다니엘을 살리는 것,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난 선택할 수 없어. 선택해야 해. 내일 아침까지. 목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다. 그리고 알았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배신이 될 거라는 걸. 누군가를 배신하게 될 거라는 걸. 언니를, 아니면 다니엘을, 아니면 나 자신을.